올 상반기 이동통신 시장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KT가 나홀로 7일간 영업정지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포털업체인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국내 검색 시장을 놓고 2년간 구글과 다투은 싸움이 구글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컴퓨터 기억 장치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대중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목요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로 하루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구경우 기자를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하락 마감했는데요. 시장 자세히 정리해 주십시오. 네, 18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2.01포인트 하락한 1875.4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벤 버냉킨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당분간 상당한 수준의 부양책과 저금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했지만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6거래일 만에 매도에 나서며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이 1,14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1,13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업종 분류는 전기전자와 금융, 비금속 광물, 유통업 등이 하락했습니다. 전기가스업과 의약품, 통신업 등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2% 넘게 내렸고 포스코와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전력이 3% 이상 상승했고 현대차와 기아차, SK하이닉스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가리지 않고 이런저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기업이 꽤나 많아서 우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기업들을 특별조사국에서 전담 관리하게 된다고요? 네,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에서 집중 관리합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특정 유형 사건을 전담할 전문팀도 금감원 안에 새롭게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사 회계 감리 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을 이날 발표했습니다. 여론의 지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경우 특별조사국에서 사건 수리 순서와 관계없이 즉각 기획수사에 착수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조사국은 기존 자본시장 1, 2국 외에 기획수사 등을 전담하는 부서로 8월 중 신설됩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법률 전문가와 IT 전문가 40여 명을 경력 지원으로 채용해 특별조사국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팀도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또 금감원은 장기 적체 사건을 우선적으로 집중 처리해 내년 말에는 조사 대기 시간을 최대 3개월로 단축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웅진케미칼이 내일 예비 입찰에 들어가게 되는군요.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십시오. 네, 내일로 예정된 웅진케미칼 예비 입찰에 LG화학 등 20여 개 기업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웅진케미칼은 국내 역삼투압 수처리 필터 분야 선두기업입니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웅진케미칼에 대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모두 20여 곳으로 이 가운데 외국계 기업도 3-4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웅진케미칼 인수 전에는 LG화학을 비롯해 GS에너지, 롯데케미칼, 휴비스, TK케미칼, 태광그룹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최근 세계 최대 화학 소재 업체인 일본 도레이 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도레이 첨단 소재도 인수 전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찰 참여 기업들은 대부분 수처리 사업을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키울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쟁이 치열해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매각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고병기 기자와 함께 증시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 들어온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이동통신 시장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했던 KT가 나홀로 7일간 영업 정지를 받게 됐습니다. 방통위가 보조금 과열 경쟁 주도를 이유로 특정 사업자 한 곳만을 골라 영업 정지에 처하는 본보기 처벌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올 상반기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총 669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KT에 대해서는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에 처하는 제재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나홀로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KT는 이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어 영업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운영하면서 2,078억 원의 횡령 배임 및 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CJ그룹은 회장실 산하에
그룹 총수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두고 조직적으로 수천억 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해온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이 회장에게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 원을 횡령하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56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구속 기소된 첫 대기업 총수로 기록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 등 여타 의혹에 대해 CJ그룹의 해외 차명 계좌를 확보하고 금감원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국내 1, 2위 포털 업체인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국내 검색 시장을 놓고 세계 1위 검색 기업인 구글과 2년을 다투은 싸움이 구글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NHN과 다음이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구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 엔진만을 선탑재하고 다른 회사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2011년 4월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의 선탑재 전후에도 국내 시장 점유율은 10% 내외에 머문 반면 네이버는 여전히 70%대의 점유율을 유지해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인 경쟁 제한성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비자가 네이버와 다음 앱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제가 존재하고 구글이 네이버나 다음에 대해 영업 방해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컴퓨터 기억 장치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대중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1테라비트 용량의 일반 소비자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즉 SSD 신제품을 출시하고 용량의 SSD 제품 라인업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840 에보는 삼성전자가 지난 4월 양산에 들어간 세계 최소 10나노미터급 128기가비트 고속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를 탑재해 기존 동급 제품인 840 SSD보다 연속 쓰기 성능이 최대 3배 이상 향상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비싼 가격 등으로 인해 아직 보급률이 높지 않은 SSD의 대중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는 840 에보를 세계 각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출시하고 판매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1%대 저물가 기조가 8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름철 먹거리 물가는 오히려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냉면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나 올랐습니다. 이는 같은 달 1%에 그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이며 냉면 물가는 올해 초부터 2%대 중반의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6월 맥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7.1% 올랐으며 이 수치는 1999년 12월 이후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작년 국제 곡물 가격이 치솟은 뒤 가격에 점차 전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맥주와 찰떡궁합인 치킨 가격도 전월 2.5%에 이어 2.4% 올랐으며 탄산음료는 6월에 7.6% 상승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7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요즘 들어 은행들의 순이익 규모가 줄어들면서 고객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일부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일부 수수료가 너무 저렴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서울경제신문의 임세원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부 임세원입니다. 네, 은행 수수료 인상에 대한 이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대상이 정해진 겁니까? 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 은행의 수수료 원가를 따져 합리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감독당국과 업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거론되는 대상은 계좌를 처음 개설할 때 내는 계좌 개설 수수료입니다. 지금은 고객이 내지 않고 은행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ATM기라고 하죠. 현금 자동 인출납기에서 돈을 보낼 때 내는 송금 수수료도 무료거나 길게는 10년 전 그대로인데요. 은행 측은 이 역시 원가 이하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밖에 당국은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자산 운용을 돕는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확대해 수수료 수익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자산가에게 투자 자문이나 투자 운용을 해주면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생각입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수수료를 내야 된다면 그 전에 빨리 좀 은행마다 계좌를 다들 만들어 놔야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금융이나 금감원 모두 이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자, 이렇게 급선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선회한 이유가 뭘까요? 네, 그동안 은행은 정확한 원가 분석이나 분석 없이 수수료를 특정하면서 어떤 수수료는 너무 높다는 지적을 들었는데요. 반대로 어떤 수수료는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계속 깎아주거나 아예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원가를 따져서 불필요하게 올린 것은 낮추고 너무 낮게 매긴 것은 적정선으로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면 굳이 수수료를 올릴 필요가 없겠죠. 이번에 수수료 인상론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은행의 순이익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까지 국내 은행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반으로 줄은 2조 5천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수료 등이 포함된 비이자 이익 비중이 외국 은행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인데요. 업계는 수수료를 올려서 은행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둬야 고객의 예금을 건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안 그래도 요즘 가뜩이나 생활이 힘든데 이런 수수료를 올리거나 또 없던 수수료를 새로 만든다고 하면은 이 고객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계좌 개설의 경우 외국에서는 수수료를 받지만 국내에서는 지난 2002년 한 은행에서 시도했다가 고객의 반발을 불러다 철회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들도 실제 수수료를 매길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또 은행의 수익 부진을 왜 다수 고객의 수수료를 올려 메우느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사실 외국의 은행의 수수료가 높은 것은 우리나라와 달리 고액의 수수료를 거둘 수 있는 투자은행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외국과 우리나라 은행의 성격이 다른데 같은 잣대로 수수료를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임직원 연봉은 외국의 투자은행 수준으로 높은 편입니다. 수익 부진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은행이 고객에게 수수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국도 은행의 성과급 체계를 전면 조사해서 불합리하면 시정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적자를 내고 있는 은행의 점포도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연봉 삭감이나 인력 감축이 필요한 일을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산업부의 임세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도 LTE 어드밴스드 서비스를 상용화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LTEA를 지원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4 LTEA를 출시하고 주파수 집적 기술을 활용한 LTEA 서비스를 상용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파수 집적 기술은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연결 대역처럼 묶어 활용하는 기술로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가 기존 무선 인터넷보다 1.5배, LTE보다 2배, 3G보다 10배 빠릅니다. 최고 전송 속도가 800MB 용량의 영화 한 편을 43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150Mbps에 이릅니다. LG유플러스는 서울, 경기 북부와 인천, 대전, 광주 등의 주요 도시에 LTEA망을 구축했으며 3분기 안에 전국 단위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LG전자가 다음 달 7일 미국 뉴욕에서 공개할 옵티머스 G의 후속작 제품명을 LG G2로 확정했습니다. LG전자는 새 스마트폰 브랜드 정책에 따라 최고급 제품의 브랜드 위상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G 시리즈의 옵티머스라는 브랜드를 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옵티머스라는 브랜드를 쓰지 않고도 G라는 브랜드만으로 최고급 스마트폰 경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전자 MC사업본부장 박종석 부사장은 G 시리즈의 새로운 브랜드 정책은 LG전자의 스마트폰이 더 크게 도약하면서 글로벌 시장 판도를 바꾸기 위한 포석이라고 말했습니다. 뜨거운 가백 횡포 논란에 촉발한 남양유업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남양유업과 남양유업 피해 대리점 협의회는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밀어내기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를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협상안에는 피해 보상기구를 통한 실질 피해액 산정 및 보상, 불공정 거래 행위 원천 차단, 상생위원회 설치, 대리점 영업권 회복 등이 포함됐습니다. 양측은 2달 안에 보상액을 산정하고 대리점주의 영업권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한편 상생위원회를 설치해 상생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 측은 협상 타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모든 임직원의 고소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가 대학 2학년생 200여 명을 조기 채용한 데 이어 하반기 중 마이스터고 재학생 100여 명을 우선 선발합니다. 포스코는 최근 철강, 기계, 전기 분야의 마이스터고 진로 담당 교사를 초청해 채용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포스코의 마이스터고 재학생 선채용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직무 능력, 인성검사, 전공 면접 등을 거쳐 이뤄집니다. 포스코는 고졸 출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창의력, 기술력, 잠재력을 겸비한 마이스터고 재학생 조기 선발에 나섰습니다. 네, 이상으로 7월 18일 목요일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